반갑습니다. 호평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2학기 2차 집필평가 물리학 1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림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라서 그림은 뺐습니다. 첫 번째 기억,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원속적입니다. 맞습니다. 보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일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낮죠. 그죠?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려면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기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에너지를 방출이 아니라 흡수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분류할 줄 알고 각 전자기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활용 예를 아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들을 한번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이쪽은 파장이 작은 쪽이고 이쪽은 파장이 큰 쪽입니다. 파장이 작을수록 이쪽으로서 진동수는 커지고 에너지도 커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장 에너지가 큰, 가장 진동수가 큰 애가 감마선이고 그다음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럼 여기가 마이크로파. 여기가 전파였죠, 전파. 근데 나에 있는 전자레인지는 좀 마이크로파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마이크로파. 그래서 그럼 나에서 쓰는 이 전자기파는 이거 바로 B 영역에 속하겠네요. 기억, 나에서 이용된 전자기파는 A에 속한다. 아니 B에 속합니다. 그죠? B. 그럼 진동수는 누가 크다?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B하고 C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B가 C보다 진동수가 큽니다. 진공에서의 속력은 요 전자기파의 속력은 빛이랑 같다 그랬죠. 빛의 속 C랑 같다 그랬습니다. 진공에서는 A와 C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3번입니다. 이거 뭐가 나왔나? 그래프 같은 게 나왔네요.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 같은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3번은 소음 제거 이어폰의 소음 제거 원리입니다. 소음 제거 원리는 이 상쇄간섭 이용한다 그랬죠. 상쇄간섭. 반대 위상의 팔을 재생을 시켜서 소음을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음 제거 이어폰에서는 외부의 소음과 반대 위상의 소리가 재생되어 상쇄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음이 들리지 않는 거였죠. 기억에 들어간 말은 같은 애는 반대. 상쇄 맞습니다. 그렇죠? 볼록 렌즈에서 확대된 상이 보이는 것은 이런 굴절이죠. 굴절과 관련된 거라서 간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4번 봅시다. 4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한 것만을 골라보세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 이 자속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류. 뭔가 할 때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는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죠. 휴대전화 무선 충전. 여기서 원래는 전원을 꽂아야 되는데 무선으로 충전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자기장 변화가 맞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는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여기 소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 안에 강력한 자기장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앙페르 법칙 이용한 겁니다. 교통카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기장 변화로 자속 변화로 자기장 변화로 여기에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기억과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은 파동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파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소리의 속력은 물 속에서가 공기 중에서보다 크다.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를 다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체에서 제일 느립니다. 소리는
고체에서 제일 빠릅니다. 물에서가 공기 중에서보다 속도가 큽니다. A 맞습니다.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전자기파의 특징이죠. 전자기파는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바뀝니다. 전자기파는 매질이 달라져도 속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바뀌는 거죠. 틀렸습니다. A, B 두 개 정답입니다. 6번 X축상에 점전화 ABC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음전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X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입니다. 그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말은 A랑 C가 주는 전기력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C랑 A는 서로 반대전화겠죠. 반대전화. 아니죠. 반대전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일단은 한번 봅시다. 여기가 0이 되려면 일단은 같은 전화로 해봅시다. 같은 전화. 같은 전화다. 아니다. 그냥 반대전화로 해볼게요. 반대전화. 일단 우리가 답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반대전화라고 해봅시다. 전화가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얘가 0이 되려면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 A는 밀어내고 C는 끌어당기죠. 그럼 안 되겠죠. 보세요. 플러스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A는 밀어내고 C는 끌어당기니까 오른쪽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마이너스면 A는 끌어당기고 C는 밉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요 A가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고 A가 뭐라는 겁니까? A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면 B는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 플러스가 돼도 되죠. B가 마이너스로 해봅시다. B가 마이너스면 A가 밀고 C가 이쪽으로 미니까 0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셋 다 마이너스면 A,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방향이 안 나오죠. 그래서 B가 플러스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C를 이렇게 미는데 B가 C를 이만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합치니까 C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B는 양질합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니까 A, C 중에 누가 더 전하가 크냐? C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A하고 똑같이 전기력을 작용시켜야 되니까 C가 훨씬 전하량의 크기가 크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한번 그려볼게요. A하고 B하고 작용하는 전기력을 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 점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A가 B를 당기는 거 작용 반작용이니까 점을 찍으면 되죠. 그렇죠? 지금 요 둘 사이에는 이런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C랑 B 사이에는 이 힘이 작용하죠. C가 B를 잡아당기는 힘. 이 두 개 힘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력이 0이 돼야 되니까. B가 C를 당기는 힘 이것도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 네 힘이 같은 상황이죠. 그럼 요 힘은 뭐냐면 이 힘은 A가 C를 미는 힘입니다. 그죠? X로 해볼게요. X. 그럼 C가 A를 미는 힘도 X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요 X는 이 점보다는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A에서도 마찬가지로 X는 점보다는 크기가 작아야 되죠. 그럼 X는 요 A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입니다. 6번 했습니다. 이제 7번으로 가봅시다. 7번. 이거는 에너지 띠 이론입니다. 여기 A, B는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체 아닌 반도체인데 이 원자과 띠의 일부만 차 있는 경우 이거 도체이죠. 도체. 원자과 띠 꽉 차 있고 이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렇죠? A는 반도체다. 땡. 도체입니다. 상온에서 B의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한다. 그렇죠. 상온에서 온도에서 전이한다. 그렇죠. B의 전자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요 영역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이게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여기가 띠간격 요 사이에는 절대 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거는 직선 전류 주변의 자기장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같이 봅시다.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P에서는 나옵니다. 이 정월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른손을 한번 감아보면 여기서 나오려면 여기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Q에서는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멀리 있으니까 자기장이 더 작겠죠. 그렇죠? 기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틀렸습니다. 플러스 Y 방향입니다. 니은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이건 전자기 유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면에 놓인 원형도선에 윗면이 N극인 막대자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전류가 흘렀습니다. 어느 방향인지 모르죠. 일단 그래서 A를 이쪽 방향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요 아래쪽이 S극입니다. 그럼 S극이 가까이 오면 극이 가까이 오면 자기 선속이 커지죠. 그러니까 위로 통과하는 위쪽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얘는 어떻게 유도가 돼야 되냐면 위쪽이 점점 강해지니까 아래쪽으로 자기 선속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은 아래가 N극이 되고 위가 S극이 된다는 거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S극이 가까이 오니까 이쪽이 S극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한번 답을 체크해 봅시다. 막대 자석에 의해 죄송합니다. 막대 자석에 의해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합니다. 극이 가까워지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윗방향이라고 그랬죠. S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니은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방향 맞습니다. 그렇죠? 막대 자석과 원형도선 사이에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얘는 오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10번은 이제 자성체 문제입니다. 자성체. 이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문제 중에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선생님 기준으로는. 그림 가는 물체 A, B를 차례로 연직 방향의 강한 외부 자기장 있는 영역에 넣어서 자기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을 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검사해 봤더니 A를 통과시킬 때는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는 겁니까? 강자성체. 그렇죠? 균이랑 외부 자기장 밖에 있을 때도 자성을 띠는 거, 이게 강자성체입니다. 그럼 하나는 이건 당연히 반자성체겠죠. 그럼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겠네요.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A는 강자성체이다. 기역은 X이다. 맞습니다. 그럼 이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거죠. 쉽죠? 그 다음에 11번 보죠. 11번 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봅시다. 소리 진공에서 전달된다? 땡.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속력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파동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속력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력은 공기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리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굴절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 12번입니다. 12번은 파동의 굴절하고 파동의 굴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파동이 들어간데 요 세타1하고 세타의 관계가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가 이게 더 큽니다. 그죠? 그럼 이게 크다는 말은 속력이 더 여기가 빠르다는 거죠. 속력이 빠르다는 거고, 그럼 속력이 빠르려면 요 두 판은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진동수라고 그랬습니다. 진동수는 일정하고, 그렇죠? 진동수는 변하면 돼. 1초에 10번 떨어주면 B 매질도 1초에 10번 떨리겠죠. 가는데 그럼 속력이 빨라졌다는 말은 뭐가 증가했다는 겁니까? 파장이 증가했다는 거죠. 왜냐면 V는 람다 곱하기 F니까 얘가 잠깐만요. 얘가 일정인데 그럼 얘가 증가했다는 말은 뭐가 증가했다는 거냐면 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아닙니다. B가 더 큽니다. 그렇죠? 파동의 진동수는 A에서 B에서가 같다. 맞습니다. 그렇죠?
파동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파장은 A가 더 작죠. 작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은 반도체 중에서 불순물 반도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A를 보니까 여기는 전자가 한 개 더 있죠. 자유전자가. 그럼 이거는 N형 반도체이고 과잉전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양공이 있습니다. 양공이 하나 있죠. 이건 P형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A는 N형 반도체다. 맞습니다. B의 원자가 요 B의 원자가 전자는 3개죠. 그래서 13족 원소 쓴다. 그러죠. B는 13족 원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예를 씁니다. B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P형 반도체는 주로 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년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14번입니다.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은 써보면 B는 요 반지름 반지름 R분의 I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O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0이란 말은 A가 만든 자기장하고 B가 만든 자기장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럼 얘는 멀리 떨어지는데도 크기가 같으려면 요 IB가 IA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방향이 서로 반대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이면 B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될 거네. 뭐 이건 너무 간단하죠. 자, 뭐 규칙만 알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O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 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오른손으로 감아보면 됩니다. 여기를 네 손가락, 여기 바로 엄지손가락, 그래서 해보면 위로 치켜드는 방향이죠. 엄지손가락이 맞습니다. B에 흐른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되겠죠. A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B는 시계 방향. 전류의 세기는 B가 훨씬 커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반지름이 더 크니까. 그래야 같아지겠죠. 자, 15번입니다. 15번은 전기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기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A는 플러스 Q고 B는 마이너스 2Q입니다. 그러면 A, B는 서로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죠? 작용, 반작용 힘이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지면 거리가 더 멀어졌으니까 힘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왜냐면 F는 K의 R제곱분의 QQ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요게 더 커지면 요 힘은 당연히 작아지는 거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습니다. 이쪽 오른쪽 방향이니까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보다 크다. 둘 다 같은 거죠. 작용, 반작용 힘. 디귿 B를 X는 2D로 옮겨놓고 고정하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가 작아지죠. 커지는 게 아니죠. 작아집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도 전자기 유도 문제인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요 코일에다가 자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A를 봅시다. A는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요 아랫면이 뭐가 됩니까? N극이 되죠. B 상황에서는 S가 멀어지니까 위쪽이 N극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여기서는 위쪽이 N극이 되고 그럼 여기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래쪽이 N극이냐 위쪽이 N극이냐니까. 그래서 A일 때 코일의 아랫면에는 S극이 유도된다. N극이 유도되죠. 니은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 아니죠. A와 B 서로 반대겠네요. 그럼 D급밖에 없네. 그쵸? 정답 2번이겠네요. D급 봅시다. 코일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여기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냐? 여기 A에서는 N이 가까이 오니까 밀어내죠. 아래쪽으로 힘을 주겠죠. 여기서는 B에서는 S가 멀어지니까 못 가게 잡아당기겠죠. 아래쪽이죠. 둘 다 아래쪽 방향이네요. A, B가 서로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여기 봅시다. 요 두 개의 도선이 있는데 B에 흐른 전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A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P에서 자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이 방향입니다. 자기장 방향. 그 다음에 실험 1, 2에서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B에 의해서는 여러분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면 엄지손가락이 찌르고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내 손가락을 감아보면 자기장 방향,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요렇게 해서 P점에서는 이 방향, 이게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B에 의한 자기장 방향.
그러면 이게 원래 이놈이 아래쪽 자기장이 생기려면 A에 의해서는 어느 쪽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까? 당연히 A에 의해서는 A에 의해서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 이놈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이쪽에 생기려면 A는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실험 1에서는 둘 다 I0, I0 흐릅니다. I0, I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은 A로부터는 D만큼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Q점 봅시다. Q점은 B에 의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자기장, 요 B에 의해서, 그 다음에 A에 의해서는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입니다. 그럼 역시 보면 B에 의해서도 D만큼, A에 의해서는 ED만큼 똑같죠, 그죠? A에서 D, ED, D, ED, ED,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주는 요 A가 만드는 자기장, 여기서는 B가 만든 자기장 크기가 같고, 여기서 B가 만든 자기장, 여기서 A가 만든 자기장 크기가 같죠. 그래 같기 때문에 요거는 합치면 둘 다 자기장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Q에서 이거 이제 다 지워봅시다. 요 Q에서 AB 흐른 전류의 자기장, Q에서 실험 1을 봅시다.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Q에서는 B의 영향이 더 크죠. 그렇죠. B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이쪽 이게 B 거고 요게 A 겁니다. A 거. 그렇죠. B에 의해서 더 크고 그다음에 A에 의해서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요까지는 B로부터는 E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ED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A가 요 실험 1과 2에서 보면 B의 전류의 세기는 똑같습니다. B는 계속 그냥 I0 흐르고 있는 거고 A만 크기가 커진 거죠. A가 2분의 3배 커졌습니다. A 여기보다 2분의 3배 커졌습니다. 2분의 3배 커졌다는 말은 보세요. 거리는 2배인데 전류의 세기가 2분의 3배 커지면 요 B가 만든 자기장의 크기와 같아질 수 있는지를 같이 봅시다. 요 B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는 거리 D에 전류가 I0 흐를 때인데 그럼 거리가 ED가 되면 얘가 얼마의 전류가 흘러야 같아지냐? 2I가 흘러야 되죠. 근데 2분의 3I는 2I보다 작죠. 그래서 결국은 요 A에서 2분의 3I가 흘러도 A가 만든 자기장은 B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보다는. 그렇죠? 얘는 해보면 4D분의 3I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나 모두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광섬유에서 빛이 전반사하면서 진행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기 중에서 광섬유의 코어로 입사하면 A는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어하고 클레딩의 굴절률 비교해보면 코어가 클레딩보다 굴절률이 크다 그랬죠. 그럼 이 굴절률이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V분의 C라고 했습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에 대해서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 그렇죠? 이게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이 속력하고 매질에서의 속력하고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러면 빛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더 느리고 클레딩에서 더 빠르겠죠. 공기에서 제일 빠르고. A의 파장은 공기에서와 코어에서가 같다. A의 파장 공기와 코어에서 A 파장이 달라지는 거죠. 진동수는 같은데 파장이 달라집니다. 매질이 달라졌으니까 파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속력이 바뀌었으니까요. 땡. 굴절률은 코어가 클레딩보다 큽니다. 디귿. A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레딩에서보다 빠르다. 속력은 코어가 더 느린 거죠. 느리고 클레딩이 빠르다. 굴절률이 작을수록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은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점검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전반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골라봅시다. 세타를 더 작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 각도가 작아졌죠. 그럼 여기도 이 각도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요거는 요 입사각이 여기보다 더 크니까 더 커졌으니까 당연히 전반사겠죠. 이렇게
당연히 전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를 굴절률이 더 작은 물질로 바꿨어요. 바꾼 후 입사각 세트로 넣었습니다. 굴절률이 더 작다는 말은 요 여기랑 여기 사이 각도의 차이가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굴절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력이 더 빨라지고 그럼 이 각도가 더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각도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세타로 그대로 넣었다. 그러면 이 굴절 차이가 더 커야 되니까 얘는 더 작은 각도가 되겠죠. 그럼 결국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와 C를 서로 바꿔버리면 B, C를 서로 바꾸면 매질인 여기가 굴절률이 크고 여기가 작아집니다. 그럼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때는 절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죠. 틀렸습니다. 기억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이 4t0분의 d입니다. 그럼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인데 이게 4t0분의 d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장은 얼마입니까?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이죠. 그죠? 여기까지 거리는 d입니다. d. 여기 그럼 파장이 d네, d. 그럼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는 4t0가 되겠네요. 그럼 주기는 4t0. 셋 중에 하나. 그러면 t가 2t0 됐을 때 x는 t인 지점의 변이는 얼마겠습니까? 2t0면 중간밖에 못 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위아래로 진동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4t0 걸립니다. 그럼 2t0는 여기까지 가야 되죠. 여기 가면 2t0입니다. 2t0. 그렇죠? 2t0, 2t0 해서 4t0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에 와 있겠네요. 마이너스 a 맞습니다. 3번 21번입니다. 보의 수소 원자 모형이 또 나왔습니다. 3에서 1로 떨어질 때, 2에서 1로 떨어질 때입니다.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더 크죠?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렇죠? 요 진동수도 큽니다. 요 진동수도 작습니다. 여기는 파장이 작고, 얘는 파장이 큽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기억,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이다. 맞죠? 니은,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A가 B보다 크죠. 크게 써놨는데 쌤이. 빛의 파장은 A에서는 B에서보다 작죠. 파장은 작습니다. 땡. 기억면 이 파장하고 진동수는 여기서 나온 것은 빛이니까 빛의 속력은 빛도 파장이니까 람다 곱하기 F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렇죠. 그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얘가 작으면 얘가 크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파장하고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역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스펙트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A, B, C하고 PQR을 한번 매칭 시켜봐라 이거죠. 그럼 A는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에너지가 제일 크다는 말은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도 큽니다. 그러면 파장은 제일 작은 거죠. 그럼 얘가 어디입니까? 파장이 제일 작은 애. 요죠. 제일 짧은 애. 파장이 제일 짧은 애가 에너지가 제일 크죠. 그럼 얘가 P가 A겠네요.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제일 작고, 그럼 진동수도 작고, 파장은 제일 큽니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은 거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R은 요 파장이 긴 거니까, 파장이 긴 거, 이건 C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B겠죠? 그래서 A, B, C가 PQR 되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3번 다이오드 문제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와 저항 전지를 이용하여 회로를 이렇게 구성했더니 저항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흘렀다는 말은 다이오드의 순방향이 걸려있다는 거죠. 순방향 전압이. 순방향 전압이라면 플러스 극에는 P형, 마이너스 극종에는 N형이 접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X는 N형 반도체이다. P형 반도체죠. 틀렸습니다.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양공은 플러스에 밀려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접합면 쪽으로 밀려가는 거죠. PN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PN 접합면 쪽으로 가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선생님이랑 풀이 해보니까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